안녕하세요. 오늘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남북한 협력 방안은 무엇인가요? 중 교류협력 수자원 구축 방안입니다. 교류협력 수자원 구축 방안은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물 배분 패러다임 변화는 권리에서 수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 수요는 국제 공유하천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협상의 초기에는 권리에 기초한 원칙에 입각한 입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연합국들이 자국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수로학적 연대순에 의한 원칙에 기초한 물 배분을 주장하였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극한 건조지역에서 대부분의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협상에 적용된 원칙의 수요 변화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공한 이집트 등은 자국의 농업활동, 많은 인구를 근거로 나일 강물의 상당 부분 사용을 획득하였습니다. 네 번째, 수요 기준은 중동의 건조지역, 극한 사막지역 외에서도 물 배분의 원칙에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협상의 주 내용이 권리 법칙에서 수요 법칙으로 이동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협상은 심리적인 역량, 즉 적대적 관계에서 반사적 관계, 통합적 관계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즉 초기에는 자국만을 생각하다가 상대국의 물 수요를 인정하는 동정심에서 결론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협상에서 권리는 계량할 수 없으나 수요는 계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한 국가의 물 수요량, 인구수와 같이 수요 기준의 지표는 보다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남북 공유하천의 물 이용에 대한 북한의 자세는 자국 내 지류에 적용하고 있는 절대적 영토 주권주의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임진강의 환강댐이나 북한강의 인남댐 등의 개발할 때 우리에게 사실을 알려준 적도 거의 없고 우리의 협의 제안도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 공유하천의 협력 패러다임 변화를 고려한 남북 공유하천의 새로운 협력 모델, 즉 물과 하천에서 사회, 경제, 관광, 생태 등의 지역 문제 해결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인도와 네팔에 성공한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수자원 인프라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남북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서해안 산업, 물류, 교통벨트, 동해안 에너지, 자원벨트, 비무장지대 환경, 관광벨트 3개 축의 기본으로 H라인을 형성하고 있는데 협의한 내용이 아닌 구상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환서해, 환동해 적경적 벨트의 주요 사업 내용인 산업교통, 산업공단, 교통, 물류, 에너지 등이 대부분이고 적경지대는 공유하천 공동관리와 보존하는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적경지역 관련 개발에 따른 수자원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북한의 수자원 인프라는 우리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현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임진강, 북한강을 중심으로 협력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미리 제안해 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적인 물의 공급은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신규 수요가 발생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중앙정부는 2025년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를 작성하여 적경지역에 대한 물 수요를 예측한 이후 물이 부족한 시설에 대한 공급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유는 단일 취수원인 8당호에 여전한 광역상수도 체계는 수질사고나 기타 요인으로 물 공급이 중단되면 국가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적경지역의 산업단지,
터미시티 등이 조성되면은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즉 통일경제특구, 터미시티 등이 접경지역에 조성된다면은 이 지역에서 필요한 물 수요량을 예측하여 물 공급 방안을 정해야 하는데 정확한 수요는 알기 어렵지만은 물 공급과 관련된 원칙과 방향을 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물 공급 방향은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비무장지대와 인진강, 북한강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므로 개발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설문을 해보니까 자연보호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 한 50% 정도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의 전국 인구의 절반이 살 수 있도록 한 것은 팔당호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 상수도 급수 체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와 북한은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 이외의 지역은 대규모 취수원에 의존하고 있기에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까지 광역 상수도 급수 체계에 포함시켜 자연을 회수시킬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즉, 댐 중심의 대규모 물공급 방식 이외에도 다양한 취수 방식이 있기에 적정 규모의 개발에 필요한 물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남북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비무장지대와 지역의 개발과 물공급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공급 방식 검토는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대규모 댐 중심의 물공급과 분산된 형태의 소규모 물공급 방식이 있습니다. 즉, 남북의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 대한 활용 방안이 정해지면 이에 따라 유연하게 물공급 방식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남북관계가 좋지 않게 되는 경우 우리의 물공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수원으로 사용하려면 댐 용수의 수질을 되어야 하므로 현장 조사를 해야 하고 필요시 수질 개선과 일정 지역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북한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유럽의 경우 지하수 오존배가 70% 정도로 높고 지하수 관련 정보와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이용하면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저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그림을 참고로 강변여과 방식으로 취수하는 경우 지하수보다도 더 많은 양을 취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변여과 취수 방식은 방사형 집수정과 수직형 집수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충격층이 발달하지 못해서 방사형 집수정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남북과의 관계, 지역의 특성, 추구하는 가치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물 공급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인진강, 북한강의 수질 수생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인진강은 북한에서 흘러내려오는 수질이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0.7에서 0.9, 수도권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북한강의 팔당호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1.1에서 1.3. 그러니 임진강이 더 양호하죠. 이는 임진강의 수질로 인해 양호한 수질로 인해 임진강의 수생태계가 양호하다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진강의 수질이 좋은 이유는 북한 접경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았고 또 자연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비무장지대 4km 구간을 임진강이 흐르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개발 행위가 이루어져도 최소 역량 개발 기법을 적용해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최소 역량 개발 기법은요, 사업 추진 시 이전의 상황과 비교했을 때 치수, 이수, 환경 측면에서 사업 이후에도 역량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또한 지역의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하천의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인데 우리도 현재 한 10년 정도 보편적으로 시행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좋아져 수질 개선을 위한 협의를 할 때 이 제도 도입을 북한의 제안을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성태계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2019년 6월 비무장지대에 접한 연천군에서는 연천 임진강 생물보존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과 함께 비무장지대 인근 전체를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임진강은 다양한 생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향후 남북이 공동으로 생물자원을 조사하여 보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임진강과 북한강 유역은 역사 문화유산이 풍부하여 유적지와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의 소재가 많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임진강과 북한강과 인접한 자유로를 따라 경관이 수려한 곳이 많은데 임진강, 북한강과 연접한 지역이 난개발된다면 수생태계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변 지역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북수자원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첫 번째, 한반도 신경제 구성과 접경지역의 개발이 가시화되면 물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북협력이 본격화되면 오히려 생활과 공업용수 공급과 개발로 인한 수질과 수생태계 보존이 핵심 주장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수자원위원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수자원 관련 전문가는 물관리기본법에 의해 구성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선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대의 물리이용과 관리 방안을 사전에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남북한 접경지역 생태공원 및 생물권 보존지역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 접경지역 생태자원은 무엇인가요? 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강의 시청에 감사합니다.